감사합니다. 예, 동적인 그랬으니까 이제 DHTML이고요. 만약에 가상의 버추얼 가상의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3차원 표현 같은 걸 한다면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선에 대한 거고요.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에 해당됩니다. 시간이 되면 1번부터 9번까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음 중 컴퓨터의 롬에 기록되어 하드웨어를 제어하며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을 위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집합을 뭐라? 자, 이거는 뭐냐면 롬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컴퓨터에 부팅되는 순서를 기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팅되는 과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을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만 좀 정리할게요. 마스크롬이라는 게 있어요. 마스크롬은 공장에서 처음 만들었을 때의 부팅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었으니까 사용자가 바꿀 수 없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한 번쯤 부팅되는 과정을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 나온 게 P롬이에요. 자, 사용자가 한 번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바꾸다 보니까 잘못 바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공장으로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EP롬 UV라는 자외선을 이용해서 썼다 지웠다를 한 몇 차례 정도 할 수 있게 만든 게 EP롬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횟수에 제한이 없이 바꿀 수 있도록 만든 게 EEP롬. 이게 나중에 플래시 메모리가 되죠. EEP롬은 EP롬처럼 UV라는 자외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렉트로닉, 그래서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 롬들인데 롬들인데 이상하네요. 롬인데 프리웨어나 쉐어웨이, 미들웨어는 이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하드웨어에 대한 성능 업그레이드를 부품의 교체 없이 할 수 있는 걸 펌웨어라고 얘기를 해요. 펌웨어.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요 문제는 알아두세요.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 우선 비트가 4개가 모이면 뭐가 돼요? 니블이 되죠. 8개가 모여야 바이트가 되고요. 바이트가 4개가 모이면 워드가 되는데 그 절반은 하프 워드 2바이트, 그 2배는 더블 워드, 그래서 8바이트라고 합니다. 워드는 자료를 처리하는 하나의 단위죠. 단어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보죠. 그냥 미리 설명을 할게요. 어, 1번에 이건 풀었던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에 여기에서는 MPEG-1은 이건 일반 CD 정도도 아니에요. 비디오 테이프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MPEG-2가 있는데 얘가 바로 DVD 여기 고해상도 HD DVD 같은 걸 나타내 줍니다. MPEG-4는 IMT 2000이라는 것이 있어요. IMT 2000이란 말이 나오면 MPEG-4다.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전자 상거래란 말이 나왔으면 MPEG-7이에요. 7. 그리고 얘네들을 통합한 것이 MPEG-21이다. 이렇게 정의하고요. 3번에 원바이러스의 종류가 아닌 거 물어보는 거예요. 트로이몽마는 원바이러스의 종류가 아닙니다. 얘는 자기가 정상적인 데이터인 것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데이터 또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척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떤 작용들을 하냐면 아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내 화면을 그러니까 트로이몽마를 이제 심어놓은 이제 해커가 내 화면을 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트로이몽마지 얘는 자가 복제해서 하는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자, 4번에 이렇게 엑셀이나 워드처럼 이렇게 매크로가 사용되는 감염이 있어요. 이걸 매크로 바이러스라고 해요. 매크로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인터넷 기술이라고 했죠. 이거는 블루투스죠. 핸드폰, 노트북을 단말 장치로부터 무선으로 연결하는 통신기들, 이거 블루투스. 그다음 기업 내에서 하는 건 인트라넷이죠. 그러면 기업과 하는 거는 엑스트라넷. 그다음에 공통 분야의 관심으로 하는 건 유즈넷이라고 했습니다. 하이퍼텍스트는 당연히 HTTP일 거고요. 만약에 인터넷 연결 통신 규약이다라고 했다면 TCP/IP, 파일 송수신 장치를 물어봤다면 FTP, 자, 무선 프로토콜을 얘기한다면 WAP가 될 겁니다. 7번에 인터넷 접속사가 너무 많으면 과부하가 걸려서 웹이 다운돼 버려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허락하에, 그렇죠? 사이트가 허락한 하에 어, 동일한 파일을 이렇게 미러 거울처럼 보여줘서 분산시켜 주는 겁니다. 사용자가 분산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미러 사이트라고 합니다. 자, 8번에서 장비 얘기하는 거죠. 자, 라우터는 네트워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필요한 장비고요. 그다음에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거. 허브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 브릿지는 같은 종류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디지털과 아날로그 신호를 변환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뭐예요? 모뎀이죠. 4번의 게이트웨이는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게 맞고요. 유틸리티는 그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2번이 왜 틀렸냐면 컴퓨터 동작이 필수적이진 않아요. 필수적이진 않기 때문에 자,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봤고요. 자, 13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컴퓨터 보조 교육 장치로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 EEPROM의 일종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롬은 비휘발성이에요. RAM이 휘발성이고 ROM은 비휘발성입니다. 자, 여기서 플래시 메모리가 전에 나왔던 문제죠, 이것도. 트랙 단위가 아니라 블록 단위라고 했었죠. 그렇죠? 전력 소비는 적고 데이터 전송도가 빠릅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연산 장치의 누산기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과정을 일시적으로 이제 기억시켜 주는 거. 그걸 가리켜서 누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옳은 거는 1번이네요. 자, 그다음에 15번 보죠. 시스템 복원 이것도 문제에 났던 거죠.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복원 지점을 컴퓨터가 직접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자동으로 설정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복원 지점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복원은 개인 파일을 백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원을 하기 전에는 개인 파일은 뭐 해야 돼요? 백업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4번에 복원 시 윈도우 업데이트에 대한 변경사항은 복원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다 복원됩니다. 업데이트도 다 복원된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중 에어로 피크 이거 나왔던 문제죠. 뭐예요?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작업 표시 줄에 해당 아이콘을 가리키면 열린 창을 미리 볼 수 있다. 요거죠. 에어로 피크. 에어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에어로 피크, 에어로 스냅, 그 다음에 에어로 쉐이크 흔드는 거. 17번 다음 중 윈도우 7의 제어판의 근접성 센터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었죠. 돋보기 필요하겠죠. 더 크게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자녀 보호 설정은 이건 제어판에 있는 기능이긴 해요. 하지만 이 근접성 센터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이건 아니고요. 화상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를 할 수 없을 때 키보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키보드가 화상으로 모니터 상에서 나타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대비 텍스트와 이미지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설정해 놓은 기능들이죠. 자, 18번 다음 중 하드웨어 장치의 설치나 드라이버 확장 시 사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필요 없이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인식해 주는 거. 하드웨어를 컴퓨터에 꽂았을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죠.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 하드웨어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 하드웨어. 일반적인 하드웨어가 HDD죠. 이건 트랙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기판이 회전을 통해서 RPM 속도가 높으면 빨리 찾아주는 형태. 자, 그러나 전기적인 형태, 반도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최근에 나와 있는 하드 대체할 수 있는 장치가 SSD라는 거죠. 다음 중 올바른 PC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데스크탑 PC는 평평하고 흔들림이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는 전원을 끄고 작업하는 게 맞죠.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주요한 데이터는 자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에 이게 틀렸어요.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서 백업을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에 백업을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죠. 전에 사용할 때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다면 또 새로운 파일이 들어가면 걔는 뭐 감염되지 않나요? 자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가 아닙니다. 자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에 백업을 하면 안 돼요. 3번이 틀린 것 같습니다. 먼지가 많은 환경의 경우 메인보드 내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며 자주 확인하고 청소를 해야죠. 물론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21번 다음 중 데이터 관리 기능인 자동 필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필터는 걸러주는 거죠. 걸러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필터 하기 전에 정렬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 우리가 부분합할 때 정렬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필터는 뭔가 필터를 할 때 정렬을 한다는 말은 좀 안 맞네요. 부분합할 때 정렬을 한다는 말이 맞고요. 필터는 내가 원하는 형태를 걸러내는 거, 그러니까 찾아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본 내용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필터는 데이터 목록에서 설정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맞죠? 나타내기 위한 기능으로 워크시트의 다른 영역으로 결과 테이블을 이게 틀렸네요. 다른 영역으로 생성할 수는 있지만 자동 생성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동 생성할 수는 없어요. 2개 이상의 필드로 필터링할 수 있으며 그렇죠. 2개 이상의 필드를 냈다는 소리는 뭐예요? 둘 다 만족하는 것만 뽑아내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엔드 연산자란 개념이에요. 필터는 누적 적용되므로 추가하는 각 필터는 현재 필터 위에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선택한 거 위에. 부분합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합계를 먼저 한 다음에 평균을 하면 그 평균은 합계 위에 생성되죠. 3번 필터는 필요한 데이터 추출을 위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데이터를 잠시 숨기는 것이므로 그렇죠. 목록 자체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동 필터를 사용하여 추출한 데이터는 행 단위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부분합을 형성했을 때입니다. 부분합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여기 보면 교통행정의 평균, 교통행정의 최대값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는 뭐로 그룹한 거예요? 소속으로 그룹한 거죠.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3번이 눌려 있죠. 3번이 눌려 있으면 전체가 다 나오지 않죠. 4번을 눌러야 전체가 다 나오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거 한번 구해볼게요.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그룹화 항목은 소속, 그렇죠? 소속 맞죠? 설정하였다. 그룹의 모든 정보 데이터를 표시하려면 윤곽 기능에서 3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4를 클릭해야죠. 틀린 거 구하는 거죠? 옳지 않은 거 2번이네요. 부분합 실행 시 데이터 아래 표시를 해제하면 어디 나오겠어요? 아래 표시를 해제하면 당연히 위에 표시되겠죠. 부분합 계산 항목으로 선택된 항목에는 SUB 토탈 함수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최대값과 평균이 계산되었다. 예.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A4셀 이것도 똑같이 나온 문제네요. 그죠? 기억나야 됩니다. 이거 지우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홈에, 편집에, 그룹에,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죠? 모두 아니라 이때 메모만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겠죠? 네, 지워지는 작업은 3번입니다. 백스페이스만 누르면 내용만 지워져요. 내용만. 4A의 바로하기 메뉴에서 메모 숨기는 거는 지우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숨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표시는 빨간색 빨간색 세모 모양이 셀의 오른쪽 위에 생깁니다. 전에 이거 메모가 생기는 표식이 어디에 나타내느냐라는 문제도 나왔어요. 자, 24번. 매크로 대화 상자에 무슨 단추는 바로가기 키나 설명을 변경할 수 있다. 즉 매크로 이름은 못 변경하는 게 뭐였죠? 옵션이었죠. 옵션. 그렇죠? 옵션이 나와 있는 거는 1번뿐이 없네요. 자, 요 편집 단추는 매크로 이름이나 명령 코드를 다 수정할 수 있어요. 비주얼 베이직이 열리면서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원본 데이터. 자, 이런 형태 잘 나오고 있죠?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서식에 소수점 이하는 없죠. 소수점 이하는 안 나오고
이제 윗부분만 나오는데 이 소수점 이하가 만약에 5 이상이라면 반올림 돼서 나오는 거예요. 5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진 거고요. 골뱅이는 뭐죠? 골뱅이는 셀에 들어있는 글씨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들어있어요. 그럼 대한민국 화이팅이 되는데 골뱅이 2번 쓰면요. 대한민국 화이팅 이렇다고 했었죠. 15시 30분 22초네요. 자, C가 HH 나왔고요. MM 나왔고요. SS, AM, PM까지 나왔으니까 오전이냐 오후냐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재 오전이냐 오후냐가 아니죠. 24시간제죠. 그럼 오전 오후가 나왔다면 12시간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는 3시 30분 22초가 되는데 여기에 H가 2개 있다는 소리는 그냥 3이 아니라 0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03, 30, 22, PM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3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Y가 4개 있다는 소리는 전체가 다 나오고 M이 2개 있다는 소리는 2월이라는 것이 나올 거고 D가 3개 있다는 일은 1인데 1 중에서도 FRI만 나와요. 3글자만 나옵니다. Friday라는 3글자만 나와요. 그 다음에 fly란 말만 D가 4개 있을 때 fly day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알고 있죠? 이제 26번. 틀 고정과 창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틀 고정은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아래에 있는 행이 아니라 틀 고정은 내가 선택한 셀의 위와 왼쪽이라고 했었죠. 위와 왼쪽.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1번이 틀렸고요. 셀 편집 모드에 있거나 워크시트 자, 여기서 편집 모드거나 워크시트 보호 중일 때는 사용할 수 없어요. 알아두세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틀 고정 구분선은 그쵸? 틀 고정 구분선은 마우스로 움직일 수 없죠. 그쵸? 창 나누기 했을 때는 마우스로 움직일 수 있고 더블 클릭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틀 고정은 더블 클릭도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도 안 됩니다. 틀 고정 삭제를 눌러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창 나누기 구분선은 위치 변경이 가능하죠. 맞죠? 창 나누기 구분선은 클릭 드래그로 또는 더블 클릭으로 없애거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2개의 스크롤 가능한 영역으로 2개의 스크롤 가능한 영역이면 뭐예요? 창 나누기죠. 보고 나르면 두 창을 나누고 있는 분할줄을 아무 곳이나 더블 클릭한다. 예. 4번도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긴 그래요. 창 나누기는 2개의 스크롤을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말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1번이 완전히 틀렸으니까. 그렇죠? 4번도 좀 분할줄을 그렇죠. 분할줄을 아무나 누르면 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창 2개를 물어봤잖아요. 문제에서. 창 나누기는 하고서 좀 말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27번 다음 중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접한 셀의 내용으로 현재 셀을 빠르게 입력하려면 위쪽 셀의 내용은 컨트롤 T, 왼쪽 셀은 컨트롤 R을 누른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4번까지 다 읽어보고 완전히 틀린 걸 한번 찾아보죠. 옳지 않은 거니까. 2번. 숫자와 문자가 혼합되어 있는 문자인 경우에는 문자는 복사되고 숫자는 일씩 증가되죠. 자,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 문자는 복사되고 숫자는 일씩 증가하다. 2번은 정확하게 맞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숫자가 입력된 셀에 채우기 핸들은 컨트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자, 숫자가 1이라는 숫자를 그냥 클릭 드래그하면 1, 2, 3, 4, 5, 6, 7, 8 숫자가 늘어나요. 반면에 컨트롤 누르면 1, 1, 1, 1, 1 제가 말을 잘못했죠. 숫자 2를 클릭 드래그하면 1, 1, 1, 1, 1 나와요.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클릭 드래그하면 1, 2, 3, 4 숫자가 늘어납니다. 자, 보죠. 숫자가 입력된 채우기 컨트롤 누른 채 아래쪽으로 끌면 똑같은 내용이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1, 2, 3, 4, 5, 6, 7, 8 늘어나죠. 그랬으니까 이제 3번이 정확하게 틀린 거죠. 그죠? 자,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엑셀 하면서. 자, 1번. 날짜가 입력될 때는요. 날짜는 연, 월, 일 중에 1만 늘어나요. 월이 늘어나지 않고 1만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좀 볼까요? 그냥 좀 해보면서 하죠. 그래야 기억에 좀 남을 테니까.
자, 우선 1을 넣었어요. 자, 컨트롤 안 누르고 내려볼게요. 그러면 복사됐죠. 자, 1 눌렀고요. 자, 이번 제가 컨트롤 누르고 있습니다. 누른 상태에서 하면 자, 확실히 이해했죠? 컨트롤 눌러야 1, 2, 3, 4, 5, 6, 7, 8로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도 있죠. 1과 2, 1과 2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두 개를 같이 잡고 컨트롤을 누르지 않고 내리면 어떻게 돼요? 1, 2가 됐으니까 1씩 늘어나서 나옵니다. 이렇게. 컨트롤 안 눌렀어요. 이렇게. 반면에 1과 2, 두 개의 셀을 같이 잡은 다음에 컨트롤 누르면 1, 2, 1, 2, 1, 2 복사되는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냥 숫자 1은 클릭 들어가면 1, 1, 1, 1, 1 나오고 1을 컨트롤 하나의 셀입니다. 컨트롤 누르고 클릭 들어가면 1, 2, 3, 4 숫자 1씩 증가된다. 이렇게 기억을 잘 해두세요.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27번에 1번 좀 볼게요.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는 백석대 근처에 호소대가 있나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R 눌러볼게요. 자, 여기다가 컨트롤 D 눌러볼게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내용이에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데이터의 입력이나 편집을 할 수 없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한번 보죠. 자, 좀 크게 하고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로 갈게요. 보기에 가서 여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내용 써볼까요? 다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눌러볼게요. 이 페이지 레이아웃이에요. 입력 다 되네요? 그죠? 다 되잖아요. 기본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오고. 이게 점선으로 나온 건 뭐예요? 자동으로 나온 거죠? 이게 만약에 요거를 이제 요 위치를 많이 바꿨어요. 이렇게 바꿔주면 얘가 자동으로 위치가 바뀌죠. 만약에 사용자가 직접 이것을 움직였다면 사용자 지정을 보기를 이용해서 만약에 추가해서 나타내 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실선으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죠? 무슨 어떤 경우냐면 딱 선택하고 얘를 가로 세로로 아예 바꿔볼까요? 보기에서 틀 고정을 딱 시켜버릴게요. 틀 고정 한번 딱 했습니다.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직접 요틀 고정 딱 없앨게요. 틀 고정 취소. 이렇게 하면 페이지 나누기를 설정할 때 이렇게 하면 직접 또 나오는데 어쨌든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게 되면 실선으로 표현됩니다. 실선으로 그것도 참고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음, 편집할 수 없다가 아니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구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구분선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수동은 실선으로 나오고 자동으로 했을 땐 타선으로 나옵니다. 인쇄할 데이터가 많아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페이지 구분선이 삽입되죠. 요거요. 자, month는 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5 months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날짜를 선택한 다음에 콤마하고 뒤에 숫자를 집어넣거든요. 그 숫자는 월이 2를 집어넣으면 2달 뒤가 되는 거예요. 3을 집어넣으면 3달 뒤가 됩니다. 2를 집어넣으면 한 달 뒤가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뒤에 1, 월이 아니라 1이 마지막 날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로. 지금은 월에 한 달을 1이라고 돼 있는 한 달을 더 추가하면 얘는 12월이 다시 1월로 바뀌면서 연이 하나 올라가니까 2981년 1월 8일이 아니라 일은 마지막 날인 31일로 바뀌어서 3번이 답이 돼요. 자, 이렇게 처음 나오는 우리가 한 40문제 풀면 처음 나오는 거는 한 1%에 해당하는 한 4문제 정도가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뭐 다 맞출 수는 없겠죠. 그죠? 하지만 적어도 나온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두세요. 이것도 요 함수 또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2호먼스는 한 달이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숫자만큼 그 달이 증가되는데 마지막 일은 그 달의 마지막 날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으세요. 매크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알아둬요. 이거 자꾸 구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매크로 이름은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아요. 공백이나 마침표를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백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알아도 설정할 수 없다 해야 되는데 있음 그랬으니까 1번이 틀린 거죠. 컨트롤을 이용한 그렇죠? 컨트롤을 이용한 우리가 바로가기를 만들고 바로가기 키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동일한 엑셀 바로가기 키는 무시되죠. 왜요? 매크로 바로가기 키가 우선되기 때문에 매크로를 기록하는 경우 실행하는 작업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모든 단계가 매크로 레코딩에 기록되고 리본에서 탐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우스 막 움직이면서 탐색하는 게 포함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당하는 걸 클릭했을 때 적용되는 거고 엑셀을 사용할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뭐로 해야 돼요?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를 써야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것도 처음 나온 건데 처음 1번, 2번은 처음 나온 거 맞아요. 근데 3번은 MOD는 우리가 봤었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나머지. 몫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파워는 알죠. 5를 3번 더하는 게 아니라 5의 3승이죠. 5의 3승. 그래서 5, 25에다 5를 더하면 125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건 알잖아요. 이건 전에 풀었던 문제잖아요. 이 위가 뭐든 간에. 그럼 맞출 수 있어야죠. 이거 내가 모르는 거네? 라고 하면 안 되죠. 자, 답이 4번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봤던 거잖아요. 자, 참고로 MOD. 자, 우리가 만약에 18을 4로 나누면 나머지는 2예요. 그렇죠? 2인데 무조건 앞에 빼기 넣으면 빼기만 붙이면 된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 만약에 16이에요. 앞에가 16이면 마이너스든 마이너스가 아니든 4, 4, 16 돼서 나머지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자, 근데 17이 되잖아요. 17이라고 돼 있으면은 17을 4로 나누면 4, 4, 16, 1이죠.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3이 돼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4의 범위 내에서 4로 나눌 수 있는 건 몫이 0이 되는데 마이너스로 나눌 때에는 자, 예를 들어서 16은 0이고요. 17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1이 남는다 생각하는데 1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남아요.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그러면 18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19를 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 다음에 20이 되면 0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MOD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의 MOD 나머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ODD는 뭐냐면요. ODD는 무조건 홀수로 변환시켜버려요. 그리고 EVE는 모두 짝수로 변환시킵니다. 근데 규칙이 하나 있어요. 뭐 깊이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4잖아요. 양수잖아요. 양수면 음수로 만들기 위해서 올림합니다. 이렇게. 5가 돼버려요. 5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5가 들어가면 그냥 5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6을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요? 7이 됩니다. 7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4가 돼 있으면요. 마이너스 4가 됐으면 마이너스 5가 돼요.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자, 이건 이제 짝수로 무조건 변환하는 게 EVEN이에요. 5가 되면 6이 됩니다. 마이너스 5는요. 마이너스 6이 돼요. 이렇게 표현되는 게 EVEN에 대한 형식입니다. 자,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이거 파워가 이렇다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MOD는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2번 SUM 썸이 A3부터 A9까지의 영역인데 가운데 이제 클론이 빠졌죠. 그때 오류 값이 이제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안에 썸은 합계잖아요. 그렇죠? 합계인데
요 안에다가 만약에 썸에다가 알파벳이 틀리면 name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요 안에 썸은 함수를 맞는데 이 안에 인수가 잘못된 거잖아요. 인수가 잘못됐는데 그 인수가 범위값이 잘못되거나 뭐 이렇게 될 수, REF가 나오죠. 범위값이 잘못됐으면 REF가 나오는데 이건 범위값 개념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어떤 글자죠. 그럼 이 글자가 뭐냐 물어보는 name이 답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예, 다음 중 도넛형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전체에 대한 각 데이터 계열의 관계를 보여준다. 자, 도넛형은 관계 형태가 아니라 원래 도넛형은 원형이 발전된 거예요. 원형은 한 개의 계열만 갖는데 두 개, 세 개의 계열을 갖고 싶을 때 쓰기 위한 원형이 도넛형으로 나눠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원형을 잘 안 써요. 관계성이 아니라 뭐 백분율로 나타내고자 할 때 원형은 축이 없잖아요. 백분율로 나타내주고 할 때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의 얘기지 계열 상태의 관계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원형은 아닙니다. 이거는 관계성을 보여준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영역형 정도가 좋겠네요. 영역형 정도. 그래서 우선 계속 볼게요. 하나의 고리에 여러 데이터 계열을 색상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원래 원형 차트 형태는 이렇게 피자 조각처럼 잘려지는 것으로 색깔들로 구분을 하긴 해요. 관계성을 보여준다. 자, 우선은 1번 넘어가고요. 2번부터 볼게요. 도넛의 바깥쪽에 위치한 데이터 계열의 모든 조각을 한 번에 분리하거나, 클릭 드래그로 쭉 한 번에 분리하거나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나씩 뽑아낼 수 있어요. 원형의 특징이에요. 원형 도넛의 특징. 피자 조각처럼 이렇게 쫙 한 번에 쫙 벌어지게 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씩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준 시작, 그러니까 0도 방향의 기준으로 이 얘를 회전시킬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거죠.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에서 첫 번째 조각의 위치를 회전을 각을 집어넣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계열이 많아 알아보기 쉽지 않은 경우는 그렇죠. 이렇게 데이터 계열을 너무 많이 집어넣을 때는 오히려 세로막도 아니라 가로막대 형태로 해주는 것이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매하죠. 33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답률도 40%밖에 안 돼요. 피벗 테이블 나왔습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사용자가 새로운 수식을 추가할 수 있죠. 우리가 합계로 했던 것을 그렇죠. 피벗 테이블 서식에 들어가서 뭐 평균이나 뭐 최대값이나 이런 거로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데이터도 자동이 아니라 새로 고침을 해야 됩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원본 내용을 수정했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 고침을 해야 바뀝니다. 틀렸네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현재 작업 중인 워크시트나 새로운 워크시트에 작성할 수도 있다. 네, 현재 작업 중인 워크시트나 새로운 워크시트에 나눌 수 있어요. 동일한 워크시트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워크시트로 만들 거냐를 설정할 수 있죠. 피벗 테이블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피벗 테이블과 연관된 피벗 차트는 삭제되지 않고 이게 맞는 말이죠. 같이 삭제된다라는 것으로 전에 나왔었죠. 자, 지금은 삭제되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일반 차트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건 2번이네요. 자, 정으로 시작하거나 그랬으니까 정별 다음 줄. 정별 다음 줄에 출신이 서울인 것. 이건 이제 너무 이거 찾아내기 쉽죠? 3번, 4번 형태로 나타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행 단위로 나타내 준다라고 했어요. 다음 중 셀 참조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식 작성 중 마우스로 셀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셀이 절대가 아니라 상대 참조죠. 뭐를 해야 돼요? F4를 눌러야 절대 참조가 되죠. 그래서 옳은 거 구하는 겁니다. 2번 수식에 셀 참조를 입력한 후 셀 참조의 이름을 정의했어요. 이름 정의를 했습니다. 참조 에러가 발생하므로 에러 발생하지 않죠. 그렇죠? 자, 다시요. 수식에 우리가 일반 수식에 는 하고 나오는 수식에 셀 참조를 입력한 후에 셀 참조의 이름을 정의한 경우에 뒤에 이름 정의했다는 소리예요. 그럴 때 에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네? 이 에러 발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영역을 잡았으면 그 영역이 그 계산식으로 나오고요. 뒤에 이름 정의했으면 이름 정의한 거는 이름 정의한 대로 후에 나오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에러 발생하지 않아요.
3번 셀 참조 앞에 워크시트 이름과 마침표를 차례로 넣어서 다음 워크 이게 3번이 틀렸어요. 3번도 틀렸어요. 3번도. 다음이요. 셀 참조 앞에 워크시트 이름과 맞아요. 워크시트 이름 맞아요. 그리고 마침표를 차례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쉼표. 쉼표예요. 그렇게 해야 참조할 수 있어요. 4번 셀을 복사하여 붙여넣은 다음 붙여넣기 옵션에서 셀 연결 명령을 사용하여 셀 참조를 만들 수도 있다. 마찬가지 맞습니다. 요건 맞고 자, 틀린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왜 틀렸어요? 상대 참조로 처리됩니다. 2번 왜 틀렸어요? 에러가 발생하므로 에러 발생하지 않습니다. 3번 뭐가 틀렸죠?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쉼표가 돼야 됩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돼야 됩니다.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행과 열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당연히 차트에 표시되지 않죠. 차트 제목, 가로, 세로, 축, 제목, 범례, 그림,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자동으로 변환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범례가 오른쪽에 있다가 위로 올렸을 때 올리면 그림 영역, 즉 차트가 쫙 커져야 되거든요. 자동으로 그 폭에 맞게 자동으로 커져야 돼요. 근데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하는 순간 그 자동화가 깨져버린다는 얘기예요. 할 수는 있지만 자동화는 깨집니다. 3번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차트 크기를 조절하면 차트의 크기가 셀에 맞춰 조절된다. 이거 뭐였죠? 놨던 문제죠? 알트죠, 알트죠.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차트 종류를 차트 서식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다. 좋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시트 탭 요거죠. 페이지 레이아웃에 여기서 요 시트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뭐 있었죠? 눈금선 나타낼 수 있고요. 메모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없음, 시트 끝, 시트에 표시된 대로. 흑백으로 나타내면 이 컬러는 안 나오겠죠. 간단하게 인쇄를 했으면 뭐 도형, 그림 이런 것들 딱 싹 없이 글자만 나옵니다. 행렬 머리글을 표현할지 하지 않을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머리글 바닥글에서는 머리글 바닥수, 뭐 짝수냐 홀수냐 뭐 이런 거 나올 거고요. 여백에는 가운데 맞춤이나 좌우 여백 등을 나타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백은 직접 숫자로 쓸 수 있고요.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게 되면 물론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인쇄 미리 보기에 들어가서 제가 원했던 건 여기에 영역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건데 영역들이 안 나오네요. 즉 여백들이 안 나와요. 자, 페이지 설정 들어갔을 때 여백에서 이 숫자로 쓸 수 있잖아요. 숫자로 쓰는 거 말고 여백을 보이려고 했던 건데 여기를 클릭 드래그로 이 여백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백을 보이게 여기 있네요. 요거 눌러줘서 그래요. 요겁니다. 요거 눌렀을 때 얘를 클릭 드래그로 여백을 이렇게 마우스로도 움직여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얘기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몇 번 하고 있었죠? 보겠습니다.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셀에 삽입된 메모 있죠? 시트 끝에 인쇄되도록 2번 셀 구분선이나 그림 개체 등을 제외하고 셀에 입력된 데이터만 입력되게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입력 같은 거 하면 되겠습니다. 워크시트에 행렬, 머리글, 눈금선 입력하게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어요. 페이지를 기준으로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이건 뭐였죠? 아까 여기서 요 여백 이 여백에서 가운데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여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틀렸네요. 가운데 맞춤할 수 있는 건 어디다? 여백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정답률 보세요. 43%밖에 안 됩니다. 자, 다음 중 홈에 클립보드 그룹에서 붙여넣기에 요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홈에 보면은 클립보드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붙여넣기 종류를 클립보드 눌러볼게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보면
얘를 컨트롤 C 들어갔죠. 또 얘도 컨트롤 C 어때요? 전에 있던 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되죠. 여기까지요? 24개까지 추가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시켜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두 붙여넣기, 모두 지우기 옵션에 들어가면은 요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붙여넣기 들어가면 여기 있죠. 이게 뭐예요? 연결하는 거, 연결해서 붙여넣는 거, 그림 붙여넣는 거, 선택하여 붙여넣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넣는 종류를 얘기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거 뭐 같아요? 뭐 버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2016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 뭐 크게 바뀌진 않았으니까 뭘 것 같아요? 테두리만 붙여넣기라는 것은 없어요. 요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나타내 주잖아요.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면 여기 보세요. 테두리만 제외가 있어요. 테두리만 제외가 있지 테두리만 붙여넣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0번 차트네요. 옳지 않은 거. 세로축의 축 서식에서 주 눈금선 표시는 바깥쪽에. 자, 주 눈금 뭘까요? 70, 75. 예, 바깥쪽에 나왔죠? 보조 눈금선은요. 안쪽에 들어갔네요. 보조 눈금선은 안쪽에 설정됐다. 맞고요. 세로축의 축 서식에서 주 단위가 5로 설정됐다. 자, 70, 75, 80. 그렇죠. 데이터 계열 서식의 겹치기 값이 0보다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더 넓어지고 0보다 큰 양수로 되어 있으면 좁아진다. 그랬죠? 이건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양수. 큰 값, 0보다 큰 값으로 설정되었다라가 돼야 되겠죠. 0보다 큰 값으로 설정되었다. 그래야 겹칩니다. 마이너스 값으로 하면 벌어져요. 이거 몇 번 얘기했던 겁니다. 윤곽기호를 이용하여 워크시트의 차트의 수준 3, 뭐 수준 3이 됐든 4가 됐든 이건 뭐 표시를 돼봐야 알겠지만 행 표시되지 않도록 수준 3의 정보? 수준 3의 정보는 표시되지 않게 요거죠 요거죠 여기 3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1과 2만 나왔죠? 이제 말을 잘못할 뻔했어요. 1과 2까지만 나왔고 3은 정보값으로 표시되지 않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점 나무낭수가 하나가 있어요? 뭐 하나 문제를 안 풀었던 모양인데요. 몇 번을 안 풀었나요? 다 풀었는데? 10번을 안 했네요. 10번이 뭔데 안 했죠? 요거죠. 동적이다 그랬으니까 2번이 답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문제를 쭉 다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시험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내일도 있을 거고 모레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번 주 안에 지금 현재 수업 들으시는 분들 모두 시험 접수가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험을 다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시험 보고서 합격하자마자 실기 시험 날짜 바로 정하셔서 다음 주 안에 실기 시험도 다 치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질문이요? 예, 없으면은 오늘이 화요일이죠. 필기 문제는 어, 목요일 오전 1시간 하는 거 있잖아요. 목요일까지만 내일 모레까지만 필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27일 그다음에 30일은 오로지 실기만 할 겁니다. 오로지 실기만. 실기가 좀 부족한데요. 그냥 26일 내일까지만 필기 오전에 1시간 필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은 무조건 실기만 그냥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내일이 우리가 필기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실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